안녕하세요. 제콩입니다. 오늘은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검호수기의 실적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호수기는 이번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검호수기를 보면서 가져야 될 관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검호수기의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인데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그죠?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후에 2021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검호수기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PER은 6.4배, PBR은 0.57배, 그 다음에 시가배당률은 한 4.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작년 2분기에 3,500억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고요. 지난 분기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부진한 모습이고요. 3분기 시장 전망도 한 2분기와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3년 전체 영업이익은 대략 한 4,6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2020년 7천억 400억, 그 다음에 2조 4천억, 그 다음에 1조 1천억까지 갔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보더라도 다시 7%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검호수기의 PBR 밴드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유안타 정권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2004년부터 최근까지의 PBR 밴드를 그렸어요. 그 20년의 PBR 밴드죠. 저점은 언제냐 보니까 0.4배 정도가 저점입니다. 0.4배 조금 위인데 지금이 이제 지난 20년을 통틀어서 가장 저점인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를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엠비라텍스와 이 페놀이라고 하는 것은 검호수기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요. 엠비라텍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의료용 장갑을 얘기하는 것인데 고무장갑도 포함해서 시장의 수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증가분으로 필요한 부분은 대략 시장 전망은 14만 톤 정도인데 실질적인 연간 증설은 50만 톤, 24만 톤, 44만 톤에서 공급이 수요를 이제 초과한다 이런 해석이고요. 또 패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증가 매년 수요 증가분은 35만 톤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23년, 24년 특히 많이 정산하면서 대략적으로 145만 톤, 160만 톤 이렇게 해서 수요는 부진한데 공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래서 업황이 계속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의 시각이 또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정유화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검호수기는 여기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러니까 흐름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원유를 도입하면 정유사들이 그죠? 정유 제품, 석유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나프타이고요. 납사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석유화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NCC들이 이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서 다양하게 기초유분을 만들게 되면 그 기초유분을 원재료로 해서 검호석유가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검호석유의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이제 전방 산업으로 판매가 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검호석유가 2021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보인 배경은 뭘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펜트업 효과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웃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주로 머무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많이 바꾸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롯데하이마트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엠비라텍스 이런 화학 제품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LG화학, 하나솔루션, 검호석유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백색 가전 플라스틱이 ABS라는 게 있고요. 또 엠비라텍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 장갑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검호석유인 겁니다.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검호석유의 주요 제품 한번 그려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검호석유의 핵심 제품들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SBR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 고무이고 엠비라텍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용 장갑인데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였고요. 특히나 엠비라텍스가. 그 다음에 ABS라고 하는 것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인데 역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고
있고, 또 폴리카보네이트도 마찬가지로 백색 가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인데 얘의 원재료가 BPA예요. 비스페놀 A인데 얘 역시도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백색 가전, 의료용 장갑 모두 다 호황이었고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핵심 기업이 금호석유였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ABS, 그러니까 백색 가전을 보여주는 ABS의 스프레드, 엠비라텍스의 스프레드도 2021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들이 금호석유의 호실적을 보여준 배경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금호석유의 배당입니다. 2021년도에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죠? 폭탄 배당을 했죠. 그래서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본주는 5%, 우선주는 8%까지 올라갔고요. 또 현금 배당금, 주당 현금 배당금도 2020년에 4,000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는 뭐냐면, 2022년에 대해서 이 당기순이익 보시면, 거의 2조 가깝던 당기순이익이 1조로 한 50% 정도 급감하게 되니까, 배당 수익률도 3.8% 떨어지고 현금 배당금도 5,400원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호석유를 바라볼 때는 사실은 이제 금호석유는 굉장히 다양한 화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합성고무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고무와 엠비라텍스가 메인 제품이고요. 합성수지 관련해서는 제가 ABS라고 해서 가전기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메인 제품입니다. 그다음 페놀 유도체라고 해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제품이 주요 제품이거든요. 이들 제품의 방향을 알면 금호석유의 실적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석유의 메인 지표는 SBR 합성고무 스프레드를 보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이제 합성고무만 보면 가격은 부진해요. 2022년 들어오면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합성고무 가격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는 일정 부분 유지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부타디엔이라든가 스틸렌 모노머 같은 이런 합성고무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스프레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합성고무 자체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비라텍스를 이제 보면 엠비라텍스는 이때 보시면 이때가 2021년 상반기까지가 어마무시하게 엠비라텍스의 수출 금액이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수출 금액이 급감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스프레드 역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금호석유의 실적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뭐냐 하면 앞서 봤던 엠비라텍스나 SBR이라는 합성고무라든가 비스페놀 A 이러한 그 지표를 하나의 지표로 만들었어요. 지표를 만들고 금호석유의 주가를 같이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지표가 좋아질 때 주가는 올라가고, 그죠? 또 떨어졌다가 다시 굉장히 급등하는데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2021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 지표의 부진, 그 다음에 주가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지표로 보나 주가로 보나 거의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바닥은 다지고 있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금호석유의 2021년 호실적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형적인 코로나 수혜주였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가전 수요의 증가, 의료용 장갑 수요의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21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실적 부진이 시작되었고요. 이때도 주가 하락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고민들은 이 당시에 2021년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포함해서 많은 화학 기업들이 엠비라텍스와 페놀의 증설을 계속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수요의 부진과 맞물려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금호석유를 고배당주로 보는 시각은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화학 기업 대비 배당 성량이라든가 시가 배당률은 높은 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고배당으로 인식하는 것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실적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지표와 주가의 역사적인 추이를 보고 이러한 흐름들이 역사적 저점일 때는 언제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는 주가의 저점, 지표의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